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를 함께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오피니언 리더분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진정한 오피니언 리더. 아 정말요. 근데 궁금한 게 네. 그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라면 네. 이 방송을 하는 저희는 뭔가요? 또 그게까지 겸손해지시죠. 오피니언 리더 서포터입니다. 서포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낮에 또 가셔가지고 여기저기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뉴스, 중립적인 뉴스 전해드리는데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국회 첫날 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야 대치는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훨씬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회 개원 첫날이었죠.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 네. 이 내용을 민주당이 오히려 더 강화해서 예. 1호 법안으로 채택을 했고 그러니까 1호 법안이에요. 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도 1호 법안인데 이게 네. 각각 개혁 1호 법안, 민생 1호 법안 이렇게 발의가 된 겁니다. 준비는 하긴 했네요. 1호 법안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법은 이 특검 선정에 조국혁신당과 같은 범야권이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수사 대상도 크게 넓혔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고 나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습관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예. 첫날 이렇게 강도 높게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고 네. 원구성 협상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그러니까요. 시작부터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회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민생은 어디 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과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뛰겠다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디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죠?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윤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의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고 네. 이렇게 맥주도 한 잔씩 줬다고 하고 네. 그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워크숍 가고 싶네요. 여기요? 아니면 네. 어떤 워크숍이든? 우리 뉴스파이팅도 워크숍. 너무 좋죠. 네, 알겠습니다. PD님 추진해 주신다고 네. 하네요. 자, 윤 대통령이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라고 격려를 하면서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자라고 네. 말하면서 바로 이 헤드라인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이렇게 그렇군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나간 곳은 네, 죄송합니다. 입자고 했는데. 입자고 했는데. 네. 네, 의대 증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도 의대 입학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까지 포함이 돼서 어제 숫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전국 의대들이 전년 대비해서 1,497명 늘어난 총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건 무려 27년 만입니다. 네. 수도권 대학이 28.8%, 비수도권 대학이 71.2%를 차지했는데요. 수시 모집 비중을 살펴보면 68%로 한 3명 중 2명은 수시 전형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집중됐는데요.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비수도권을 위주로 증원된 정원을 배분을 했고 네. 그리고 더해서 지역 인재 선발도 확대하자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요. 네. 이 지역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1,913명, 전년 대비 888명 늘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지역 인재 선발 의무가 있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전국에 모두 26곳인데요. 이 중에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이 59.7%까지 오르면서 전년 대비 한 10%포인트 또 올랐고요. 일부 대학은 지역 인재로 70% 이상 뽑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은 수시 모집으로 81%를 선발하게 됩니다. 지역의 학교들도 좀 들썩들썩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서울의 8학군 이런 게 아니라 지역으로 또 가는 그런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입시 업계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일어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무려 27년 만의 증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유학을 가는 그렇죠.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겠고 N수생 증가할 가능성 상당히 높죠. 높죠. 네, 그리고 정원이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는 전체적으로 합격 점수, 합격선이 내려갈 거란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상위권대 학생들이 N수생이 되면서 다시 반수하고 이런 경우는 물론이고 예. 지금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휴학 중인 의대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상위권 의대 진학을 노리고 다시 입시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직장인들도 이거 의대 증원 늘어나니까 의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학원에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 수능이 다시 메디컬 고시가 이제 되는 것 아니냐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다들 공부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재판 소식, 세기의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으로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천문학적인 금액 준 거 다 내놔라 이렇게 또 판결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네.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여 원 지급하라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얼마요? 1조 3,808억여 원. 저희 어제 단톡에서도 이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거면 도대체 뭘 얼마나 살 수 있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진짜 김영민 아나운서가 참 소박한 게요. 저 이러면은 국밥을 몇 그릇 먹어야 돼요. 네, 셀 수 없겠죠. 네. SK 주식에 대해서 노관장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면서 네.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위자료도 20억 원 지급하라고 했고요. 예. 1심 때 책정된 금액보다 정말 크게 늘어난 그렇죠. 액수입니다. 예.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의 위자료 액수 너무 적다고 봤고요. 너무 적었어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무형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요. 그 동거인과 관련해서 동거인이 이혼을 했는데 그 시기에 최태원 회장이 이 노관장에게 자필 편지를 보냅니다. 네. 내가 그 동거인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다. 이게 근거가 돼서 재판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조 3,808억 원.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게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까지 노소영 씨가 공개를 하면서 재판부가 이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측에서는 그 상상이다라고 했는데 반박을 못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라갔죠? 상고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 회장 측의 변호인단은 이 재판의 과정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상고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고요. 네. 지금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노소영 관장 측 의 입장을 보면 혼인의 순결,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훌륭한 판결이다라고 환영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판결 이후에 SK 주가가 들썩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SK 주가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안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발 빠르지 못했어요. 저희는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저희가 진정한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네.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 앞으로도 경영권 분쟁에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점 때문에 또 SK 주가가 급상승세를 탔는데 어제 SK가 전일 대비 9.26%나 뛰어서 15만 8,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장중 한때는 16만 7,7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영권에 변수가 생기면 이걸 지키고 빼앗고 하는 과정에서 매수세가 좀 공격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그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최태원 회장이 그 동거인한테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웠다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뭐 이 정도 돈 재산 분할이란 건 각자 자기가 갖고 온 재산을 각자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노소영 씨한테 받아온 돈은 노소영 씨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문제는 대법원에 가면요 조정이 안 됩니다. 조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으면 그 현금으로 바로 줘야 돼요. 정말요? 네, 현금으로 주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 이자가 쌓입니다. 아까 재산분할 금액이 1조 3,808억 원. 네. 이자가 쌓이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하루 이자가 쌓여가지고 국밥이 SK를 내놔야 되는 건지. 예, 하여튼 세기의 결혼해서 세기의 이별로. 그럼 왜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하고 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법원 소식인데요. 법원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 좀 살펴보죠. 네,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 여기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원래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된 겁니다. 왜요? 재판부가 이번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하이브가 이 판단을 어기면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민희진이 유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서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해서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게 분명하다.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못 박았는데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모색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실행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한 걸로는 볼 수가 있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가 배임까지는 안 가도 배신 행위는 맞다. 이게 실행을 하면 배임 행위가 되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 좀 특정 편을 든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법원 판단에 대해서 하이브는 뭐라고 합니까? 네, 하이브가 입장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시 주총에서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추후에 또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하이브의 박지원 대표가 사내 메일을 통해서 또 직원들에게 입장을 전한 소식이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겠다. 그러니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이라고 치면 그 밑에 소기업인 이 민희진 대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도부? 맞습니까? 어도어요. 어도어요. 네. 여기서 이제 잘 돼가지고 여기서 내 거 빠져나오겠다. 하는 것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아니면 니들이 클 수 있었겠냐 뭐 이런 입장이고 아니 내가 잘해서 된 건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데 잘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재판 소식 너무 재밌네요. 역시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